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수원에 있는 신미주 아파트, 아파트 경매 사건인데요. 잔금 미납을 내가지고 다시 재경매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원인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매각 날짜는 8월 20일입니다. 8월 20일이라서 약 한 달 남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 타경의 513541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신미주 아파트 전용 면적이 59.89제곱미터니까 21 서너 평 이렇게 되겠다. 그죠? 4월 22일 날 이게 이제 경매가 낙찰이 됐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입찰을 했었고요. 입찰 1등이 1억 8,909만 원, 2등은 1억 8,860만 원 이렇게 됐었는데 왜 미납을 했을까요? 그죠? 물건에 특별한 하자가 있다라든지 그러면은 불허가가 됐을 텐데 미납을 했다. 그러면은 분석을 잘못했다라가 되는데 그러면은 분석을 어떤 걸 잘못했느냐라는 거죠. 재경매 나올 때 항상 이제 보셔야 되는 것은 권리 분석이 잘못됐느냐 아니면은 시세 분석이 잘못됐느냐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그래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부 보겠습니다. 등기부 보니까 2014년 3월 21일 날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15일 날 현대캐피탈에 근저당이 있습니다. 여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등기 6개 중에 먼저 나오는 것이 말소 기준 등기죠. 그래서 근저당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고요. 이 밑으로는 보니까 뭐 캐피탈 대부 회사에서 많이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경매는 두 군데서 들어왔습니다. 임의 경매 두 군데. 그래서 대부에서 한 군데 들어오고 그리고 캐피탈에서 들어오고 이렇게 중복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소 기준 등기가 2016년 2월 15일인데 이 날짜보다 앞서서 전입이 돼 있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소유자다. 그럼 상관이 없죠. 그런데 소유자가 아닌 사람 누군가가 있다. 이러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없어요. 근데 게다가 전부를 소유자가 점유 사용합니다. 라고 현황조사서 매각물건 명세서에 돼 있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권리상의 문제는 없어요. 근저당 여기 말소기준 등기 현대캐피탈의 근저당이 말소기준 등기고 이 밑으로는 전부 다 여러분이 낙찰을 받고 잔금 납부하고 그러면서 소유권 이전 촉탁을 하면서 요거 전부 다 말소해 주세요 하면은 전부 다 이거는 소멸이 되는 거예요. 말소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임차인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시세 분석을 잘못한 거 아닌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저는 부산에 있어요. 부산지방법원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하는 것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경매를 대행을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수원이에요. 제가 어떻게 수원 잘 알겠어요. 수원 인근에서 거주한 적은 있지만은 구석구석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봤어요. 아파트 자체를 보니까 여기가 요 아파트 그죠? 요 해당 물건이란 말이에요. 여기 아파트예요. 근데 보니까 옆에 초등학교, 중학교도 있고 그리고 여러 편의시설 그죠? 예, 상가 같은 것도 잘 돼 있고 아파트 괜찮은데요. 특별히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니까요. 호별 배치도를 봤습니다. 이제 이게 103동 물건인데 103동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렇게 니은자 이렇게 엎어진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봤을 때 이렇게 있는 부분 있죠. 요런 건 복도예요. 복도. 이게 복도식 아파트입니다. 자, 복도식 아파트인데 여기가 복도다 이랬어요. 복도다. 자, 그러면은 여기 아파트 있죠? 1811호부터 6호 요 사이는 뭐죠? 방향이 이게 앞베란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다 남향이에요. 남향. 그래서 남향이 되고 그러면은 3호, 4호, 5호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복도란 말이에요. 여기가 복도 같으면은 앞베란다가 어디겠어요? 이쪽이겠죠. 서향이다. 그죠? 서양. 참 이렇게 서양이 참 안 좋아요. 서양이 뭐 조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를 들면 이쪽으로 강조망, 바다조망, 엄청난 조망이 있다. 예, 그렇다면은 그 조망 때문에 한다 하더라도 서양 같은 경우에는 오후 되면은 햇살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특히 여름 되면 깊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조망이 아무리 좋더라도 여기는 오후 되면은 무조건 블라인드나 커튼을 쳐야지 되는 그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이 그렇게 좋은 집은 방향은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그리고요,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 이렇게 평형이 나오게 한번 이렇게 확대를 해봤는데요. 자, 여기 요 라인, 아까 경매권 있는 라인, 그죠? 그리고 요거는 남향 라인 있는데, 여기 보이십니까? 81제곱미터, 81제곱미터 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에서 동일한 평형, 그러니까 동일한 면적이 어디 어디 있는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103동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서양인 이런 물건들, 그죠? 이쪽 서양인 물건이 있고 남향인 물건이 있고, 그리고 또 내려가면 102동에 보니까 여기도 81 돼 있습니다. 81.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돼요? 남향이겠죠. 남향입니다. 남향 물건이 있고요. 거기서 끝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동일한 면적이, 동일한 평형이 어떻게 된다고요? 서양이 있고 남향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어떤 게 시세가 제일 높을까요? 당연히 남향이 높겠죠. 남향이고 게다가 앞이 트여 있는 남향, 그죠? 그리고 고층 남향,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죠? 바깥 라인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의외로 복도식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앞에 안 지나다니니까, 복도식이란 것은 집 앞에 문 열어놓으면은 뒷베란다가 없고 복도니까 문을 열어놓으면 사람들이 계속 왕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라인이 의외로 복도식은 인기가 있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건 보면은 여기는 이거 백이동도 여기도 남향, 그리고 103동도 남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해당 물건 같은 경우 서양이에요. 그러면은 층만 보고 판단을 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라인을 확인해서 방향을 보고 시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지금 경매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른 남양 물건하고 이 서양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제가 보건된 시세에서 약 10% 정도는 차이가 난다라고 보여집니다. 늘 저희가 조사를 하면 그래요. 동양이나 남양 물건이 있어요. 동양이나 서양 물건이 있습니다. 그런 물건하고 정남양, 남양 물건하고는 약 10%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동양이라도 앞이 트인 동양이고 너무 좋다. 그리고 고층이다. 그런 경우에는 10%까지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지만, 해당 물건 서양이고요. 서양이고 그리고는 남양하고는 10%는 분명히 차이가 날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낙찰받은 사람은 그런 점을 간과했기 때문에 시세 판단을 잘못해서 낙찰가도 그렇게 쓰고 받았다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아니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잔금 미납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권리상으로 전혀 문제 없고요. 전혀 문제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시점에서 시세 조사를 잘 하시고요. 시세 조사하실 때도 쓱 보고 몇 동 몇 층, 103동 고층이 이 정도 나왔네, 103동 중층이 이 정도 시세가 나왔네, 이거는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남양과 서양의 갭을 이렇게 보시고, 그렇게 해서 시세 판단 잘해서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으면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그런 사고들이 있어서, 예, 안내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같은 평형, 여러분이 경매 물건을 분석을 할 때는 저기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이 도면을 이렇게 열어놓고 내가 뭐 35평을 입찰한다, 40평을 입찰한다, 뭐 24평을 입찰한다 그러면은 쫙 보고, 그러면은 내가 입찰하는 그 평형이, 그러니까 몇 동, 몇 호 라인에 있는지, 그리고 그죠? 어느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전부 다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가만히 보면은, 아, 여기가 좋겠다. 내가 집을 산다면 여기가 좋아 보이네. 여기는 가격이 더 비싸겠네. 내부는 똑같다는 조건에서 외부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 그런 것도 먼저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임장을 가셔야지 이렇게 제대로 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입니다. 제가 한 가지 공지 드리겠습니다. 공지라기보다 안내, 자랑 겸 안내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채널 커뮤니티에 유튜브 멤버십에 대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근데 멤버십, 유튜브에 보면은 저희 유튜버들이 구독자가 1000명이 되고, 그리고는 시청시간, 총 누적 시청시간이 4000시간인가 되면은 동영상에 광고가 붙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또 일정 또 인원이 되면은 실시간을 하면서 슈퍼챗 해가지고, 그 구독자, 그죠? 같이 영상을 보시는 분 실시간 하는 그 와중에 뭐 이렇게 후원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구독자가 3만 명 이상이 되면은 구독자 3만 명 이상 되는 채널 중에서, 예, 구글에서 심사를 해서, 예, 모두에게 유익하다 하는 게 이제 판단이 내려지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유료 구독자를 모집을 할 수 있게, 예,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저는 아직 3만 명이 안 됩니다.
지금 경매 유튜브 시작한 지 지금 아직 한 1년하고 좀 며칠 됐어요. 1년 1개월이 아직 안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구독자가 아직 3만 명도 안 되고 제 채널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제가 나가서 막 임장하는 걸 보여주고 뭐하고 이렇게 입체감 있는 영상도 올리고 있지도 못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순수하게 차분히 공부하는 것만 하다 보니까 재미도 없는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많은 분들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뭐하고 꾸준히 봐주셔서 하나가 팍 튀는 영상은 없지만 꾸준히 봐주셔서 그리고 시청 시간도 굉장히 길어요. 제 영상 같은 경우에는 물론 2배속 하는 분도 2배속에서 듣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10몇 분짜리 강의를 올리면 근 10분 정도 가까이 저는 항상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구글에서 한번 유료 구독자 시스템도 멤버십도 한번 해봐라 이러고 먼저 연락이 와서 제가 이걸 시작을 했습니다. 한 며칠 동안 3, 4일 동안 내가 이런 걸 해서 될까 하는 생각. 워낙 유튜브 영상은 전부 다 무료라는 게 인지가 돼 있기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했지만 주어진 기회니까 또 다른 어떤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좋은 컨텐츠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채널 보시면은 보통 왜 그 영상 밑에 보면은 구독이라는 버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서 구독자가 되신 분은 구독 중 하고 뜨게 되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는 파란 글씨로 가입이라고 나올 겁니다. 가입. 그래서 그걸 클릭을 해보시면은 어떤 그 유료 회원이 어떤 뭐 비용이 얼마가 들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는 관심이 있으시면은 가입도 해주시고 그러면은 제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그리고 내일 모레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